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트레자입니다. 이제 늦은 오후 시간이네요. 벌써 시간은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훌쩍훌쩍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시간도 다가오겠죠. 하여튼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무궁무진합니다. 이야기는 무궁무진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금에 관심이 많아요. 금. 저는 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물금에 관심이 많은데 이상하게 금이 좋지. 이렇게 18K보다 24K를 더 좋아하는데 요즘 금이 또 상태가 안 좋아요. 약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올해 초에는 그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전 세계 증시가 충격을 먹었는데 전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이제 넘쳐났지만은 한편에서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을 기회 삼아가지고 투자에 나서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반발하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은 이제 뭉칫돈을 싸들고 앞다퉈가지고 금을 사들였어요. 올해 초에 계속 금을 사더라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고의 안전자산이다. 그래가지고 금을 샀어요. 그 높은 물가 압력에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이제 커졌지만은 오히려 금값은 떨어지고 있어. 전 좋아. 떨어지면 땡큐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금값이 떨어지고 있다. 안전자산 이퀄 금이다. 안전자산 이퀄 금인데 이런 공식을 믿었던 투자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갑자기 금리가 떨어지는 거야? 그 전문가들은 그 금리가 상승하는 그 현재 금값의 상승은 쉽지 않을 거다. 그 금리가 상승하는 현재 금값 상승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일 날 금 선물 12월물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0.32% 상승해서 그 온스당 보니까 1681달러더라고. 1681달러. 올해 고점이 얼마냐? 3월 8일 날 보니까 2043달러였어요, 대략. 그 금값이 18%나 빠졌어. 금값이 18%나 빠졌다. 금은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올해 초에 그 인플레이션 대피처로 꼽혔어요. 대피처. 그 값이 계속 상승해 왔는데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합니다. 폭발하면서 고공행진했고 올해 초 지난 1월 3일 날 그 온스당 1880달러 했던 그 금 가격이 그 3월 달에는 2000달러를 이제 상회하는 거야. 슈팅을 하는 거예요. 금값이 슈팅을 했다. 여기서 거센 그 금리 인상 기조가 금값 상승에 제동을 걸었어요. 금리 인상 기조. 금리 때문에 좀 난리네 뭐니까 모든 게 지금. 과거에 금융위기 국면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금이 최후의 기축통화로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지금은 그 미국의 실질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달러화 강세가 이어져 가지고 금값 대신에는 금값에 대한 그 상대적인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질 금리하고 금값은 역사적으로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어요. 금리하고 금값은 약간 반대되더라. 최근 1년 들어서 미국의 실질금리 지표로 사용되는 그 미국 10년물 그 국채금리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그 경제 통계를 보면은 그 9월 20일 날 국채 금리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0.96%였던 반면에 지난해에요. 올해는 9월 21일 날 1.13%까지 올라왔어. 마이너스 0.96에서 플러스 1.13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국채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이제 부각되는 경기 침체 우려는 금과 은 가격의 그 장기 하방 경직성을 지지한다. 그래서 공격적인 그 긴축 속에 실질 금리 상승세가 당장은 명목 금리의 상방 그 압력을 높여요. 압력을 높여가지고 고질적인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금값에 또 이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 ETF, 또 ETNB 있어요. ETF는 펀드고 ETN은 그 증권이라고 하죠. 상장지수 증권. 이거의 수익률도 좋지 않아. 형편없어. 그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 ETF인 그 코덱스 골드 선물 H가 있어요. 코덱스 거. 골드 선물 H가 있는데 환희자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초 1월 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0.2%나 하라 그랬어요. 10.2%.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금 ETF인 그 iShares Gold Trust ETF도 같은 기간에 7.38% 떨어졌다. 티커가 IAU네요. IAU. 이것도 7.38% 떨어졌다. 그래서 201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금 ETF가 상승했으나 금리 상승과 함께 연초 이후부터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DR 골드시어즈하고 하여튼 IAU 등에서 모두 최근 1년 동안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야, 이제 빠질 때 좀 금융 사야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져라. 응? 하면서 이번 기회에 뭐 반지나 하나 만들까? 그런 생각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를 하나 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금값이 빠지고 있다. 그 높아지는 그 연방준비제도의 그 긴축 강도 그리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 이게 앞으로도 금값에는 부담을 줄 거야. 긴축과 금리 인상이. 하여튼 그 증권가의 지배적인 의견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9월 FOMC 9월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 이상으로 전망하는 연준 인사들이 비율이 90% 넘어. 4% 이상. 기타 국가 통화 대비 달러화 강세도 투자들의 금수요 위축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따라서 증권가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금 투자에는 신중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금 투자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죠. 연준의 그 점도표상 통화 정책 정상화 국면이 마무리되고 덜 공격적인 긴축이 이제 진행될수록 금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은 완화되지 않겠냐. 그 단기 가격 하방 변동성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귀금속 투자에 대한 그 장기 비중 확대 시기를 조율할 것을 이제 권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축이 좀 덜 진행되고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때 이제 인상이 아니라 인하할 때 그때 들어가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금값이 좀 빠진다는 겁니다. 금 한번 유심히 잘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제가 금을 좋아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금도 안 좋아하나? 다이아몬드 좋아하나? 댓글을 보니까 우리 찐팬분의 댓글입니다. 제가 이분을 잘 아는데 한때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왕초보 시절이겠죠. 왕초보 시절에 주식시장 뭣도 모르고 들어왔겠죠. 모르니까 들어오는 거야. 다들 막 돈 번다, 주가 오른다, 슈팅한다 하니까 그때 이제 들어왔어. 그리고 또 1등 주식이고 특히 삼성은 또 10만 전자 간다고 그때 아우성 쳤죠. 1월 달에 작년 1월에. 그래서 보니까 막 주가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뛰어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9만 전자 갈 때는 그때 9만에서 10만 갈 때는 삼성전자를 살 때가 아니고 팔 때였어요. 팔 때 오히려 너무 올랐어. 이땐 개미들이 끌어올렸거든. 외인들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개미들이 끌어올린 그 주가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지속성이 떨어져요. 개미들 알잖아, 않습니까? 나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연약하잖아. 우유부단해. 그 존버 정신이 약해요. 결국은 이제 무너집니다. 모래성처럼. 그래서 8만 전자를 오래 갔어요. 8만 전자. 그나마 8만 전자를 오래 갔는데 하필이면 전쟁 터지고 막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봉쇄 별의별 그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8만 전자도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7만, 6만까지 5만까지 온 겁니다. 하여튼 뭐 꾸준하게 이제 꾸준사모하면서 이제 잘 버티고 있고 비록 마이너스 손실은 있겠지만은 그 손실을 가지고 너무 괴로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한때의 자기 수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캡쳤더나. 나 예전에 30% 이렇게 손실이었어. 이것을 이제 추억으로서 남겨놓는 거죠. 나중에 뭘 훗날에 이제 볼 겁니다. 야, 나도 이런 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까지도 이렇게 손실 났는데 존버해가지고 살아남고 나중에는 이제 플러스 이익을 내고 있다. 하나의 자기 히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역사를 만드는 거야. 투자의 역사.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꼭 이겨내시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뭐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옆에 와서 괜히 딴지 걸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 내 삼성전자 사는데 뭐 한 주라도 버텨줍니까?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이고 옆에 동반자, 협력자 같이 있으면 좋아요. 같이 가기는 어려운 길, 먼 길을 혼자서 가기는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한번 가보시면 알잖아. 여러분들 산길을 가더라도 산에 등산하더라도 혼자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오르내야 되는 게.
같이 가야지 어려울 때 같이 오고 같이 내려가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거야. 어려운 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정상에 가 있습니다. 정상에 깃발 꽂아야죠. 그때까지는 같이 가보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가보는 거고, 아니다 싶은 분들은 빨리 결정해가지고 탈출하셔서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